예,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할 텐데요. 아무튼 오늘 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. 예. 자, 비하인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? 네, 첫 키워드는 나도 너처럼으로 적었습니다.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군가요? 여기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요. 예.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굳이 너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제가 너로 비유한 건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입니다. 예.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보석 중인데요. 그런데 지난달 보석 조건을 좀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보석 변경 신청서를 낸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. 예. 그 신청서를 잠깐 보면 조건 변경이 이 부분입니다.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라는 게 보석 허가 조건인데요. 예. 변경 신청서에서 이 조건을 좀 빼달라. 다른 조건은 괜찮은데 이 내용을 빼달라 이랬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현재 조건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만나지 말라인데 특정인을 빼고 그러니까 재판과 관계된 사람을 빼고는 만날 수 있도록 바꿔달라라고 했습니다. 예. 또 매일 허가를 받고 5명 이내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. 이 전 대통령이 교회도 가고 사람도 좀 더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미 만날 수 있는 사람, 특히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증인 신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예. 그 키워드의 나도 너처럼은 무슨 뜻입니까? 그래서 보석 변경을 신청하면서 일원이 변경을 해달라는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김경수 지사였습니다. 예. 내용을 보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 매우 완화된 보석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. 예. 법 앞에 많이 평등한데 왜 나만 좀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다라는 주장인데요. 일단 보석 조건은 순전히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. 하긴 그렇죠. 예. 그런데 법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. 예. 형사소송법을 보면 보석은 청구인이 신청하게 되면 허가하는 게 기본입니다. 예. 그런데 몇 가지 조항에 예외가 있어서 예외 상황일 때는 판사가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. 대표적인 게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 같은 경우고요. 그 1번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될 때입니다. 예.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김경수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여기 있습니다. 차이가 난단 말이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요? 두 번째 키워드는 강효상 효과로 정했습니다. 예.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? 강효상 의원이 의외로 국회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. 현재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. 예.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불러도 강효상 의원을 절대 내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. 그 이른바 그 유추 해석하자면 예, 방탄국회를 열어서 막을 것이다. 뭐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인가요? 그렇습니다. 그런 분석인데요. 합법적으로 강효상 의원을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회를 여는 겁니다. 예. 여기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그렇죠. 미진하니까 7월도 8월도 하면은 9월 정기국회 아니에요. 그러면 그렇죠. 금년 말까지는 안 내줘도 되죠. 예. 그래가지고요. 예, 박 의원은 이처럼 이제 강효상 의원의 기밀 누설 혐의라는 불행한 일이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. 예. 또 박 의원은 한국당이 강효상 방탄국회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명분이 마땅치 않았던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통해서 명분으로 국회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를 했습니다. 예. 근데 뭐 국회만 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원 지키기만 하면 그 말 그대로 이제 방탄국회가 되어버리는 건데 예,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. 예. 세 번째 키워드는요? 세 번째 키워드는 유시민 비상식량으로 잡았습니다. 예. 유시민 작가가 무슨 비상식량을 마련했나요? 본인을 비상식량에 비유한 아, 언급을 예. 했었는데요.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진보 진영이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, 즉 비상식량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. 예.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에 안 나온다고 버티다가도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을 설령 진보 계열이 위기에 몰리거나 어떤 상황이 돼도
정계에 복귀할 의무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. 단호하게 얘기했군요. 다시 한번. 그렇습니다. 예.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유 이사장이나 조국 수석을 계속 차기 대선 주자 물망에 올리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본인이 당장 먹을 수 있는 밥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축해두면 좋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비축해두는데 본인이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. 그렇습니다. 진보 진영에서 정치권에서는 본인을 예. 비상식량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라는 예. 예. 표현입니다. 이게 또 잘 전달을 해야지 본인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예. 예. 강한 부정은 또 뭐 긍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. 근데 그거는 뭐랄까요? 언어를 오염시키는 거라고 유 작가가 또 얘기했죠. 이런 분석은. 예. 아무튼 본인 뜻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유 이사장은 정치인으로서의 10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며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지만 비평하고 글 쓰고 말하는 것은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. 예. 다음 달 3일 홍카콜라 TV의 홍준표 전 대표와 합동 방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예.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양쪽 극단에서 편파 방송을 한다라는 일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소통해보자라는 취지로 유 이사장이 먼저 합동 방송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. 예.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생각은 본인과 많이 다르지만 대화를 할 만한 상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. 예. 일단 인상은 좀 귀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누가요? 홍 전 대표가 귀엽다고요? 유시민 이사장이 보기에 연배가 홍준표 많죠. 전 대표가 많지만 요즘은 연배 많은 사람에게 그런 표현이 썩 나쁜 표현이 아니어서 그런가요? 그렇게 예. 볼 때 본인이 귀엽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예. 그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군요. 예, 개인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서요. 예, 알았습니다. 박성태 기자였습니다.